아빠가 외할머니를 죽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7살 된 학생입니다. 저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소중했던 외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외할머니 연세는 99세고 1년만 더 사시면 100세가 되시는 거였어요. 99세이신데도 정정하시고 눈도 초롱초롱하셨어요. 한국전쟁 때 남편이신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혈혈단신으로 7남매 모두 다 잘 키우셨어요. 이 세상에 제가 아는 사람들 중 진짜 성인이라고 할 만큼 가장 현명하시며 마음이 넓으시며 선하시고 강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사시면서 나쁜 소리 한 번도 제대로 안 해보실 정도로 바르게 사신 분이에요. 저는 그런 외할머니를 마음속 깊은 곳부터 존경하며 살았어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 눈이 나빠서 그렇지 되게 정정하신 분이셨는데 치매 걸려서 기억 제대로 못한다고 마치 정신병자처럼 망상에 빠져서 사리분간을 못한다며 저희 아빠라는 사람이 장모라는 분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나이 들고 몸도 작고 힘이 없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니까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자기가 시킨 아미탑을 안 하고 다른 말 하면 소리를 지르며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막말을 쏟아냈어요. 저는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아빠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다고 제겐 손찌검을 하더군요. 몇 번은 맞으면서도 참았지만 빈도는 더욱 잦아지고 폭력의 강도도 세지더라고요. 결국 언제부턴가 그렇게 사달이 날 때면 경찰까지 부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경찰은 출동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더군요. 시간이 흐르고 아빠는 외할머니에게 여전히 폭언을 쏟아내시고 그걸 말리는 제겐 폭력이 이어지자 정정하시던 외할머니의 눈에서 빛이 꺼져가고 웃음을 잃어갔어요. 어느 날은 아빠가 코로나에 걸려와서는 마스크도 안 끼고 외할머니 방을 열더군요. 외할머니 나이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뻔히 알면서 엄마가 방에만 있으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우리의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들으시곤 방 밖으로 나와 마스크도 없이 계속해서 외할머니 방 문을 열어보더군요. 당연히 또 맞을 게 뻔했지만 저와 엄마는 아빠를 말렸어요. 그럴 때마다 아빠는 모녀가 쌍으로 유난이라며 코웃음 치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아빠의 행동은 절대 실수로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집 사람들 코로나 걸렸을 때랑 비교해보면 아빠의 행동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어요. 예전에 아빠는 제가 흔한 감기나 편도선염에 걸려오면 나오지도 못하게 문단속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열이 40도가 넘어 밥도 제대로 못 넘겨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밥을 해주기는커녕 열이 펄펄 끓는 몸을 힘겹게 끌고 나와 먹을 게 없어서 라면이라도 먹으려고 치면 불같이 화를 내며 병균 덩어리가 어디 나와서 돌아다녀? 니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알아 누웠으면 좋겠냐? 그리고 화장실이라도 가려고 나오면 빨리 들어가. 병균 덩어리 득실거리는데 어디라고 나와? 이 할머니 죽일 일 있어. 네 할머니 감기 한번 잘못 걸리면 바로 죽어. 라고 말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본인 입으로 말했던 위험을 뻔히 알면서 본인은 마스크 쓰지도 않고 돌아다니고 외할머니 방문을 열어보고 말을 시키고 결국 외할머니 코로나 걸리셨고 병원에 며칠 입원 치료하시며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서 돌아오셨어요. 그땐 정말 외할머니 돌아가실까 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무사히 병마를 물리치고 외할머니는 집으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그 후 아빠는 어디서 그렇게 코로나와 감기를 자주 걸려 오셔서 그럴 때마다 똑같은 패턴으로 마치 타깃이 외할머니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때문에 다른 식구들까지 아프게 해놓고 미안한 기색은 전혀 없이 모두 다 같이 아픈 마당에 자신이 아프니 밥 내와라 이불 깔아라 등등 몸종 부리듯 하였어요. 어이가 없고 몸도 아팠지만 말해봐야 좋은 소리 안 나올 게 뻔하니 그냥 들어주었어요. 그런 아빠의 모습에 속으로는 욕이 나오더군요. 식구들 모두 고생하는데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마스크도 끼지 않고 돌아다니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만지고 싶은 건 다 만졌어요. 아빠 제외하고 다른 식구들끼린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도 결국 외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지시고 기침을 콜록콜록하기 시작하셨어요. 얼마 전 장염을 앓으셔서 몸이 쇠약해진 상태셨는데 말이죠. 아빠에게 매번 들어가지 말라고 맞을 거 알면서도 위험까지 감수하며 소리까지 지르고 말했는데도 계속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외할머니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아빠는 결정적으로 쇠약하신 외할머니에게 예방접종을 마치러 데려갔습니다. 아프면 독감 예방접종 같은 거 마치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마치지 마라고 상식적인 걸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말이죠. 결국엔 외할머니는 몸이 극도로 안 좋아지시더니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아빠를 졸라서 함께 외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는 예방접종 때문에 몸에 무리가 되어 심장 비대증이 와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심각한 상황임에도 바로 심장내과에 모시고 가지 않고 무슨 이유인지 집으로 다시 모시고 왔어요. 심장 때문인지 몸이 너무 아프시다며 외할머니는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주무시며 밥 한 끼 드시는 데만 3시간이 걸렸습니다. 아파서 몸도 제대로 못 가누시는 분한테 밥을 제대로 못 씹는 게 죄처럼 빨리 먹으라고 소리소리를 질러댔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외할머니 손잡고 울며 곁에 있어주는 것뿐이었어요. 아프셔도 항상 웃으시던 외할머니 얼굴에 웃음기 하나 없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된다고, 왜 심장외과 안 갔냐고 화를 내며 끝까지 병원을 데려가야 된다고 소리소리 지르며 말했지만 밤이 늦었으니까 내일 모시고 가겠다고 투명스럽게 말하더군요. 심장이 안 좋으면 시간이 생명인데 아빠라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듯 그저 남의 일처럼 행동하더군요. 정작 병원 모시고 가기로 한 아침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울고 있는 저와 엄마 앞에서 아빠는 울어서 뭐 할 거냐고 빨리 장례치를 준비나 하라고 그러더군요. 미친 사람처럼 엄마를 잃은 사람 앞에서 울면 더 화를 내더군요. 그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분통이 터져요. 직접적 살인은 아닐지 몰라도 살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고의적으로 몇 번이나 바이러스를 옮겼고 항상 소리 지르고 장모님인데 말도 함부로 하며 무시해 온 건 기본이고, 할머니가 치매 걸려 일부러 기억을 안 하고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며 변명, 핑계 대다가도 친척 들어오시고 조카들 오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상냥하게 그런 적 없다는 듯 외할머니에게 세상 살갑게 180도 바뀐 행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외할머니만 신경 쓰고 자기 밥 대충 한다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다 모셨는데 말이죠.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심성이 좋지 않은 분들이셔서 엄마에게 하대하고, 손녀인 제게도 아빠 말 거스르지 말고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고 마치 계집애는 시집 말고는 쓸데없다는 식으로만 말했어요. 그리고 아들인 아빠는 자기 부모이면서 수발은 모조리 엄마에게 떠맡겼어요. 그래도 그땐 자기 부모이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두 분이 돌아가시고 연세도 있으시고 홀로이신 외할머니를 모시게 되었는데, 그렇게 저희 집으로 오신 외할머니는 워낙 심성이 고우셔서 사위에게 섭섭한 대우를 받고도 매번 김서방 하시며 우리 딸 사랑해줘 라고 좋은 말만 하셨어요. 심지어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경찰이 왔을 때도 헌신적인 사위라며 거짓말로 감싸주었어요. 그런데 그런 착하신 분을 항상 짐처럼 취급하고, 어느 날은 외할머니가 넘어져서 제대로 못 걸을 때도 도와주기는커녕 아이고, 왜 화장실 멋대로 가 넘어져서 사람을 괴롭히고 그래? 라며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 아빠였어요. 예전에 아파서 힘들어하던 자신에게 구박하고 다른 식구들도 힘들어했던 게 마음이 아프셨던 것 때문이었는지 정정하시던 외할머니가 결국 돌아가시기 전 아프셨을 때 더 살려고 싸울 의지가 없었던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빠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닐까? 아니,
감기에만 안 걸렸었더라면, 아니, 코로나 예방접종만 안 맞췄다면 아직 살아 계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리고 그 대처 때문에 돌아가신 건 당연한 일인데 아무도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분통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외할머니는 지옥 같은 한국전쟁에서도 살아남으셨는데 사시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누구에게나 친절하신 분이셨고 좋으신 분이셨는데 인간의 감정도 없는 미친 사위에게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아빠라는 인간은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 앞에선 아무렇지도 않은 양 좋은 남편, 사위인 양 연기했던 게 역겹고 치가 떨렸어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모두가 슬픔에 젖어 한 사람만 빼고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 이제 아빠라고 말하기도 싫은 이 인간이 본심을 드러내더군요. 엄마의 형제들이 외할머니를 엄마가 모시는 대신 외할머니의 마지막 재산인 꼬마 빌딩을 우리가 모두 상속받기로 했었는데 아직 3일장도 치르기도 전에 그 인간은 그 이야기부터 꺼내더군요. 엄마와 저는 그런 아빠를 보며 인간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동시에 들었던 것 같았어요. 엄마는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닦으시곤 아버지 뺨을 때렸어요. 당신이 사람이야. 사람이면 좀 입 닥쳐. 다른 친척들은 얌전했던 엄마의 행동에 적잖이 놀라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친척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를 말렸지만 엄마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모습으로 아빠에게 소리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그동안의 아빠의 행동이 모든 친척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아빠는 친척들에 의해 장례식장에서 내쫓겨났어요. 그리고 친척들의 도움으로 아빠와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빠라는 인간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르게 빚이 엄청 있었습니다. 원래 한량이었던 아빠였지만 딴 여자도 만나고 다녔더군요. 그것도 할머니 건물에서 장사하던 여자랑 말이죠. 아마도 외할머니 유산을 받으면 빼돌려서 엄마와 절 버리려고도 했던 것 같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외할머니를 죽이고 싶었나 봅니다. 비록 외할머니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지만 악마 같은 그 인간과 다시는 안 만나도 됐어. 엄마와 저는 나름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의 유산은 엄마의 7남매가 함께 나눠 가졌고 대신 엄마가 그 빌딩 1층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며 살고 있어요. 맞아요. 아빠의 내연녀를 내쫓은 그곳에서요. 엄마와 저는 아빠가 없는 지금이 아주 행복해요. 왜 미련하게 참고만 살았을까요? 이렇게 행복한데 이 행복에 외할머니도 함께였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내 아쉬움과 미안함이 몰려드는 날입니다.